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블록을 도면의 특정 위치에 여러 개 한 번에 집어넣는 리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. 도면에 블록을 집어넣을 때는 위치, 크기 그런 걸 조절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 리습은 속성 블록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거라서 총 두 가지만 작성을 했어요. 명령어는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IB 1번과 IB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엔 선택한 블록의 삽입점을 기준으로 지정한 블록이 들어가는 리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한 블록과 집어넣을 블록 이 두 개의 변위를 사용해서 블록을 일괄적으로 집어넣는 리습이에요. 이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뭔가 서류를 만들 때 첨부 도면이 항상 들어갔어야 됐어요. 그 중에 많이 하는 작업이 수량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 형상에 요게 첫 번째 거니까 1, 요건 2, 3,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넣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속성 블록을 활용하면 그런 작업을 엄청 편하게 빨리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리습을 만들게 된 건데 일단 지금 도면은 전부 다 블록으로 묶여있는 도면입니다. 이 한 칸 한 칸이 주차장의 칸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주차장의 칸이 아니라 기초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형상이 될 수 있겠죠. 저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게 주차장의 한 칸이다 라는 걸로 예를 삼아서 보여드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블록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수량을 파악하는 건 되게 쉬워요. 그냥 블록을 몇 개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사용을 하면 비슷한 걸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주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블록이 총 765개가 있다. 이런 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첨부 자료로 사용을 할 때에는 숫자가 다 일일이 들어가 줘야만 하거든요.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저는 속성 블록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.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숫자만 있어도 된다. 그러면 이 숫자만 속성 블록으로 만들어 두면 되겠죠. 이 속성 블록을 이 한 칸 한 칸에 집어 넣을 거예요.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죠. 일단 IB1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실행하자마자 삽입점을 수집할 블록을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. IB1번이라는 기능은 블록의 삽입점을 기준으로 선택한 블록이 들어가게 돼요. 지금 이 블록 같은 경우엔 블록의 삽입점이 왼쪽 위 모퉁이에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삽입하게 되면 요게 귀퉁이에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일단 집어넣으면 편집하는 건 일도 아니긴 하니까 대충 지정을 해줬습니다. 자, 뭐 어쨌든 IB 1번 기능을 사용을 하면 삽입점을 수집할 블록들을 선택을 해달라고 하고요. 저는 요만큼의 블록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. 총 765개고요.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긁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블록만 선택이 돼요. 그리고 외부 참조는 선택되지 않도록 필터를 걸어뒀습니다. 외부 참조를 제외한 블록만 선택이 될 거예요. 삽입점을 추출할 블록을 모두 다 선택을 했다. 그러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되고요.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 개의 블록만 선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. 이때 블록을 한 개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 클릭을 해도 되고 긁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. 근데 긁어서 선택을 하면 여러 개의 블록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을 거예요. 이 단계에서는 그냥 선택만 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.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데 빈 공간을 선택을 했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블록이 선택이 됐다.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달라고 할 거고요. 한 개의 블록만 콕 선택을 했다.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블록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. 765개나 되지만 블록을 집어넣는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을 겁니다. 대충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면 다 들어갈 거고요. 블록을 집어넣는 작업이 끝나면 done이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.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. 자,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요 블록의 삽입점이 위치하도록 리습을 만들어 뒀어요.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삽입점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둔 거고요.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블록 편집기나 참조 편집으로 이 친구를 움직여주면 되겠죠. 저는 주변을 보면서 편집하기 위해서 참조 편집을 사용을 할게요. 이 친구를 편집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 끝점이 아니라 요 중간으로 와야겠죠.
기하학적 중심이 잡히고 있어서 그냥 클릭을 해줘도 되고 M2P, MTP를 사용을 해서 여기부터 요 끝점까지의 중간에 들어와라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될 겁니다. 변경사항을 저장을 해주면 속성 블록이기 때문에 속성은 편집이 안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att sync를 사용을 해서 블록의 속성들까지 동기화를 시켜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사용하도록 의도된 게 IB 1번입니다. 그리고 요게 조금 불편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IB 2번도 만들어 뒀어요. IB 2번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블록 2개를 모두 다 집어넣어 줘야만 합니다. 앞으로 제가 여기에 집어넣는데 삽입될 블록은 요 친구죠. 근데 요 친구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해요. 이 두 친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삽입되는 위치를 정하도록 리습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요 집어넣을 블록과 기준이 될 블록의 위치를 정밀하게 본인이 진짜 원하는 위치대로 편집을 해줘야만 합니다. 요렇게 설정을 하면 전체 블록의 가운데에 속성 블록이 하나하나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IB 2번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타겟 블록을 한 개만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. 그 타겟 블록이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.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. 다음 단계에서는 삽입될 블록을 한 개만 선택해달라고 할 거예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긁어서 선택을 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선택을 한다거나 허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한 개만 선택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. 이 친구 한 개만 쿡 찍어서 클릭을 하면 삽입점을 수집할 블록들을 선택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. 이때에는 제가 요게 타겟 블록이라고 선택을 했죠. 그래서 요 블록이랑 이름이 같은 블록만 골라서 선택되도록 필터를 걸어뒀어요. 그래서 요 전체 도면 중에 이만큼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으로 객체를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때에도 컴퓨터가 알아서 765개의 블록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. 시간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. 기능의 실행이 끝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done이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고요. 요게 표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변위를 갖고 나머지 블록들의 동일한 위치에 선택한 블록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속성 블록을 집어넣은 이유는 당연히 이 숫자를 엑셀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쭉 바꾸기 위해서 속성 블록을 사용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속성 블록을 사용을 할 때 삽입되는 순서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리습 파일들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그 순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4개를 구성을 해뒀습니다. 기본 설정은 X축 좌표의 오름차순 정렬이에요. 그러니까 X축 좌표가 작은 것부터 집어넣는다는 뜻이고요. 이게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요 앞에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주고 내림차순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줄의 코드 맨 앞에 있는 세미콜론을 지우면 됩니다. 이렇게 편집을 하고 로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블록이 삽입되는 순서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4개의 옵션 중에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거 1개만 반영이 됩니다. 이 4개의 옵션 중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. IB 2번 파일도 마찬가지로 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.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코드는 더 이상 해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하나하나 풀어서 작성을 했어요.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